안녕하세요. 3학년 5반과 4반이 진도가 느립니다. 두 반이 느려가지고 두 반만 요 강의를 아마 들을 거예요. 선생님 방금까지 녹화를 다 했는데 마이크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두 번째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준비할까요? 214쪽 피세요. 214쪽. 이번 주 2시간 나가는 이론에서 수행평가 30%를 보겠습니다. 알겠죠? 교과서 밑줄 친 부분에서만 낼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새롭게 나갈 단어는 생명기술이에요. 생명기술과 적정기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중학교 3년 동안 5가지 영역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 마지막 단원 남은 것이 이제 생명기술이에요. 생명기술. 우리 일정을 잠시 보면 지금 오늘은 9월 27일 그리고 4반은 9월 28일에 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때 시험이 예정되어 있고요. 수행평가는 10월 넷째 주에 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1회고사와 이제 2회고사 사이에 수행평가를 봐야 되는데 이때 보겠습니다. 자,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이론 수업이 빨리 마치는 반은 이제 바로 실습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LED 15% 들어갔고 다음 실습이 이제 20% 광섬액자 그 다음 지금 2시간 이론 수업에서 내는 쪽지시험 형성평가 30% 이렇게 해서 총 65%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 앞서 생명기술과 연관된 뉴스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애먹고 있죠? 네, 코로나가 이제 요즘 백신을 다 거의 맞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백신을 맞는데도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요. 지난 주말에도 3,000명이 넘었어요. 그쵸? 어제는 또 2,500명이라 기록고. 자, 그럼 이제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걸리긴 걸려. 이제 치명적이진 않은데 어쨌든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는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주사를 맞아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알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진짜 좀 달라지겠죠, 앞으로는. 꼭 입원 치료를 안 해도 되니까. 가격이 90만 원이나 한대요, 90만 원. 자, 이 뉴스 한번 볼게요. 자, 뉴스가 이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기 위해 백신의 도움이 필수이지만 여기에 먹는 치료제까지 나오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제약사 또 국내 제약사도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준범 기자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쓰이는 코로나19 치료제는 항체 치료제나 렘데시비르 등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맥 주사뿐입니다. 이 때문에 경증 환자용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급감시켜 코로나19도 감기나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먹는 치료제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독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가장 앞선 제약사는 최근 임상 3상을 시작한 미국 머크와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 중인 화이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 안에 침투해 증식한 뒤 또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 빠져나가는데 머크와 화이자의 치료물질 모두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 오류를 일으켜 증식 자체를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침투 능력이 강화된 델타 변이 등 각종 변이에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먹는 치료제 구매를 위해 올해 168억 원, 내년 194억 원 등 모두 3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제약사와는 도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라는 3상 시험을 거치고 있는 만큼 물량과 품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경구용 치료제는 없고 조금 더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 개발과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효과와 안전성을 확실히 검증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또 가격이 1인당 90만 원이 넘을 걸로 예상돼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와 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네, 빨리 먹는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교과서 한 장 넘겨서 217쪽 생명기술의 의미부터 배우고 갈게요. 자, 생명기술이란 밑줄 쳐볼까요? 빨간색 볼펜 준비하세요. 생명기술이란 세 번째 줄에 동물이나 식물 또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거나 그 기능을 이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생명기술이라고 한다. 자, 생명기술은 질병, 식량 부족, 환경오염, 에너지 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밑에 그림이 보면 생명기술 특성은 다른 기술과 융합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건강 진단하고 그런 것들 아니면 생체 인식을 한다던가 그 다음 이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 이후 화이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돈뿐만 아니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끔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자, 그럼 생명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에 나올까? 농업, 식품, 의학, 환경, 에너지, 다양한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짧게 보면 일단 복제동물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인슐린, 당뇨병 환자들은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생체인식 기술로 우리 무슨 보안을 강화해야 될 경우 생체인식 기술하고 있죠? 지문인식도 그렇고 안면인식도 그렇고 그 다음 먹는 작물, 식물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배추, 밑에는 무. 그러면은 배추를 따고 뿌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무를 이제 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위에는 토마토, 밑에는 감자. 별게 다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 유전자 제조합식품은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형광 물고기, 관상용 물고기 유전자를 제조합해서 형광색이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식물 공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면 요즘에 기후가 굉장히 이상해졌잖아요. 그쵸? 기후 변화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작물을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이건 넘어가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다 유전자와 관련된 얘기인데 유전자는 우리 몸속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 사진, 앞에 사진에 있겠죠? 이 사진, 이게 뭐죠? 네, 염색체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럼 염색체는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우리 몸의 세포. 우리 몸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렇죠? 피부세포, 혈관세포, 장기세포 다 있어요.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 이제 핵이 존재하죠. 핵 속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를 풀르면 염색사가 되고 이 사이에 단백질이 있고 이게 바로 유전물질이다.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4가지를 배울 거예요. 4가지. 조금 빠듯하게 나갈게요. 자, 근데 이름만 알고 가도 반은 먹고 들어가. 여기서 이 2개가 조금 어렵거든요. 태기식이랑 유전자 제조합.
마우스가 이상해졌네요. 핵이식과 유전자 재조합, 그 다음 세포용학과 조직배양 순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유전자 재조합부터 알아볼게요. 여기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누가 엄마냐고 묻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 오른쪽이 아빠. 자, 둘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을 때 머리와 눈은 어떻게 나올까요? 곱슬머리가 나올까? 생머리가 나올까? 쌍꺼풀이 있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자, 딸을 낳았을 때 머리는 곱슬머리가 나왔고 눈은 당연히 쌍꺼풀이 나왔네요. 이상하다. 아빠 유전자도 절반 받고 엄마 유전자도 절반씩 받았는데 분명히 그쵸? 왜 곱슬머리로 나왔을까? 그 이유는 분명히 이 딸은 생머리 유전자도 있어요. 근데 곱슬머리 유전자가 훨씬 강해가지고 곱슬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곱슬머리 유전자를 싹둑 잘랐어. 그럼 이 딸은 머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생머리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유전자 재조합입니다. 쉽죠? 자,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DNA가 있어. 걔네를 대량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얘네를 대장균의 DNA에 대장균도 요만큼 잘라다가 없애고 대신 사람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DNA를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대장균 속으로 넣었어. 왜냐고요? 자, 대장균은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만약에 이걸 사람으로 한다고 해봐요. 한 세대에 한 100년씩은 살 텐데 엄청 오래 걸리겠죠? 대장균은 뭐 몇 시간 이내에도 막 몇천 마리씩 증식을 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재조합된 DNA도 대장균이 대량 증식을 함에 따라서 똑같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볼까요? 자, 소에서 필요로 하는 DNA를 싹둑 잘랐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가위로 잘라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위로 자르겠어? 가위로 자를 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 자, 이거는 이제 잘라진 효소가 있어. 나중에 시간 되면 이거 뉴스로 좀 보여줄게요. 자, 그거를 대장균에다가 대장균의 고리 DNA를 좀 빌렸어. 이만큼 잘라내고 소의 DNA를 재조합시켰어요. 다시 대장균으로 넣고 얘네를 대량으로 증식하면 원하는 물질, 그러니까 소에서 필요로 하는 이 유전 물질이 대량으로 만들어졌겠죠. 이게 바로 유전자 재조합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밑줄 칩시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란 필요한 일부 유전자를 제한 요소로 잘라내요. 제한 요소 동그라미. 특정 유전자를 추출한 후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에 붙여넣어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걸 이용하면 인슐린, 인터페론 등과 같은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었어요. 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면 성장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없앴더니 이렇게 거대한 개체가 나왔습니다. 쥐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핵 이식 기술로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 기술이에요. 얘는 핵을 어떻게 했대요? 핵을 이식했대요. 자, 볼까요? 자, 사람의 유전 정보는 핵에 있다고 했어요. 그쵸? 체세포에 있는 핵. 근데 우리가 그 세포 분열하고 아랫세대에 나와 똑같은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세포는 체세포예요? 생식세포예요? 우리 생식세포라고 배웠죠. 정자랑 난자. 근데 얘는 체세포에 있는 핵을 이용하는 거야. 완전하게 다 들어있는. 자, 근데 이 복제하려는 체세포의 핵을 꺼내서 난자가 필요해.
난자를 빌려와가지고 이 난자에 원래 있던 핵은 없애버리고 여기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난자는 스스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성체로 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 그치? 그럼 얘가 실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복제 양이다. 그럼 똑같은 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교과서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까요? 자, 암양 A라고 써볼게요. 암양 A의 핵을 빼냈어. 암양 B의 난자를 빌렸어. 그래서 이 원래 있던 난자의 핵을 없애고 세포를 얘네를 융합시켜가지고 핵을 이식했네. 난자에다가. 자, 그럼 얘를 대리모한테 착상을 시켜요. 얘가 출산해서 나온 게 복제양이 됐어요. 자, 그럼 대리모가 C, 복제양이 D라고 했을 때 복제양 D는 문제 암양 A, B, C 중에 누구와 유전적으로 똑같을까요? 네, 정답은 암양 A죠. 핵을 준 개체와 똑같겠죠. 난자도 줬으니까 애도 조금 닮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유전 정보는 핵에만 있기 때문에 이 난자는 제거했잖아, 핵을. 그쵸? 요게 이제 수능 문제의 단골로 나오는 그림입니다. 3년 뒤에도 똑같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그림에 요거 한 줄 써놓을까요? 복제양 D는 암양 A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복제양 D는 암양 A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 물론 선생님은 객관식은 안 내겠지만 이번 형성평가에서 복제양 D는 암양 B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틀린 얘기죠? 자, 모두 이해됐나요? 네, 이해 안 됐으면 교과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이해를 해볼까요? 정리. 자, 핵이식 기술. 우수한 생명체의 세포에서 핵을 꺼내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집어넣는 기술로 핵치환 기술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서엔 핵치환 기술이라고 설명되기도 해요. 자, 핵이식 기술을 이용하면 핵을 제공한 동물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동물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 어디에 쓰이냐? 우수한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번식시키거나 1번 우수한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번식 2번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종족을 번식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핵이식 기술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핵을 이식해서 복제 동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돌리예요. 돌리. 네, 뭐 젖샘세포에서 핵을 채취해서 젖샘세포 이름이 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돌리고요. 돌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을 했어요. 네, 그 이후로 여러 동물 복제 실험에도 성공을 해요. 복제 개도 나오고 복제 원숭이도 나오고 네, 이게 바로 복제 기술이에요. 핵이식 기술. 자, 다음 한 장 넘길까요? 교과서 222쪽 세포융합 기술입니다. 자, 세포융합은 말 그대로 세포를 어떻게 했대요? 융합시켰대. 무슨 얘기냐면 자, 감자와 토마토가 있어. 얘네를 합친 거야. 그럼 얘는 감자의 성질도 띠고 토마토의 성질도 띠는 잡종세포가 된 거야. 두 가지 형질을 모두 띠는 세포, 잡종세포.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애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위에는 배추, 밑에는 무, 무추. 위에는 무, 밑에는 무, 위엔 빨간 양배추. 또는 브로콜리도 접합을 시켰네요.
자, 밑에 그림 볼까요? 근데 얘는 식물세포는 세포벽을 한번 제거를 해줘야 돼. 우리 식물에 세포벽이 있다고 배웠잖아. 그쵸? 물론 과학 시간에. 세포를 융합시키면 융합된 두 가지의 형질이 다 있는 세포가 나오는 거고. 자, 이제 동물세포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자, 단클론항체란 얘기가 나와요. 아까 우리 뉴스에서 항체 치료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침투하면 항체가 생성이 되면서 걔네를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이 항체를 이제 뽑아다 쓰면은 질병을 고칠 수가 있겠죠. 근데 항체는 번식력은 없어요. 그래서 번식력이 엄청 좋은 암세포와 얘네를 합쳤어. 그래서 얘네를 복제를 해서 이제 항체만 다시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세포융합 기술이고요. 자, 정리해볼까요? 세포융합 기술은 세포융합 동그라미 서로 다른 세포를 융합하여 두 성질을 모두 가지는 하나의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기술이다. 자, 세포벽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식물은 아까 봤던 게 이제 포테이토와 토마토, 그리고 과자 등등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어요. 자, 동물세포는 단클론항체를 생산하여 단클론항체 동그라미 합시다. 단일클론항체라고도 얘기합니다. 질병 진단과 암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왼쪽에 척척 용어 박사 가볼까요? 자, 항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러스, 세균 등의 침입에 대응하는 단백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다. 그럼 몸에 항체가 생기면서 걔네를 막 이겨내려고 싸우는 애들이야. 그 중에서 단일 클론 항체, 딱 하나의 항원에만 딱딱 반응하게 해서 정확하게 내가 얘가 걸렸는지 아닌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뭔 말이냐?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어떤 외부 물질이 왔을 때 이제 싸우게끔 그 물질을 만들어내고 싸우는 반응들을 말해요. 항원 항체 반응. 이제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울 텐데, 우리 몸에 항원이 막 들어와. 바이러스. 그럼 항체가 생성이 되면서 얘네를 잡아먹어요. 근데 얘네는 딱 하나의 항원에만 반응을 하게끔 돼 있어. 자, 요걸 이용하면 뭐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뭐 하다못해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요거를 집에서 손쉽게 내가 이 상태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거야.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네, 임신 테스트기입니다. 이게 이제 항원항체 반응, 단일클론 항체를 이용한 건데 임신을 하면 소변에 이 HCG라는 호르몬이 나온대. 그래서 테스트기에 테스트를 해보면 이 항원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항체가 반응을 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임신이 안 된 사람은 반응할 항원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반응을 못하고 임신됐다고 나오지 않겠죠. 이 원리가 바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백신 얘기를 한번 여담으로 해볼게요. 우리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후에 백신 얘기는 또 이제 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나오긴 할 텐데, 백신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화된 인공항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아주 소량 넣는 거예요.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제 어쨌든 항원을 넣은 거기 때문에 조금 아프거나 막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여기 그래프를 보면 요날
백신을 맞았어. 그치? 항원 A의 1차 침입. 그러면은 항원 A에 대한 항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얘네랑 싸우려고 하는 항체들이 생겨나. 그럼 얘가 몸에서 얘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항원 A가 2차 침입. 실제로 그러니까 백신을 이날 맞고 코로나에 걸렸어. 그럼 몸에서 이 항원을 기억하고 있다가 항체가 그때는 한 두세 배로 만들어지면서 싸워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백신의 원리입니다. 항원 항체 반응.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뉴스에서는 뭐 항원 항체 검사법, 뭐 PCR 검사법 여러 방법들이 막 있어요. 우리가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PCR이라고 하고요. PCR 검사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정확도가 제일 높은데 이제 시간이 6시간이나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검사하면 오후에 나오고 오후에 검사하면 다음날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항원항체 검사가 나오는 건데 아까 그렇게 임신 테스트기처럼 자가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야. 진단 키트 갖다가. 그럼 얘는 15분이면 나온대요. 근데 정확도는 좀 떨어진대요. 뭐 50%까지는 안 가지만 얘도 뭐 한 90 몇 %대가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세포융합 기술 배워봤고요. 한 장 넘겨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조직 배양 기술로 가볼게요. 얘는 내용이 정말 없어요. 조직을 배양한다. 요거만 알면 돼. 대량. 핵심 포인트 대량만 기억하면 돼요. 당근이 있어. 당근을 조금 잘랐어. 그러니까 조직을 떼어냈어. 얘를 새로 배양을 해요. 그럼 얘가 자라나가지고 얘랑 똑같은 하나의 당근이 만들어져.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 당근을 10개를 만들면 이 조직을 10개 떼어내면 당근이 10개 만들어지겠죠. 자, 당근을 1000개 조직을 떼가지고 만들면 똑같은 당근이 1000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진에 보면 하나하나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똑같은 성체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농업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겠죠. 작물을 재배할 때.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하고 끝낼까요? 조직 배양 기술은 생명체 조직의 일부나 세포를 분리하여 인공적인 환경에서 배양, 분화, 증식하는 기술이다. 분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조직들이 성체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옆에 척척 용어 박사에 있네요. 자, 한 개의 세포에서 유전형질이 같은 개체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얘는 대량의 핵심 포인트.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네 가지를 다 배워봤거든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답이 보였네. 자, 생명기술의 원리에는 땡땡땡 제조합, 뭐를 제조합시켰었죠? 유전자 제조합. 자, 그 다음 뭐를 융합시켜서 뭐 무추 만들고 포마토 만들고 그쵸, 세포융합. 그 다음 뭐를 이식해서 복제동물을 만들었어. 나랑 유전자가 똑같이. 자, 핵을 이식했고 마지막으로 당근을 대량 생산했던 거. 조직 배양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15분이 남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조용히 자습할 사람 자습하고 이 영상을 볼 사람은 보세요. 아까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 기술이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뭐 크리스토퍼 기술이라고 하는데 한 4년 전에 엄청난 이슈를 했었어요. 그 뒤로는 뭐 선생님이 뉴스를 막 찾아보고 했는데 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뉴스로는 나오진 않았고 이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마무시한 기술입니다. 생명체의 설계도라 불리는 DNA를 마음대로 자르고 붙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전 세계 생명과학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란다. 그 제한효소. 그러니까 DNA를 자른다고 했죠. 효소. 이렇게 생긴 특수한 효소를 세포 속에 넣어주면 마치 가위처럼 원하는 DNA를 찾아가 잘라준다는 건데요. 동물, 식물뿐 아니라 사람의 유전자도 편집하듯이 수술할 수 있어서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이 기술을 국가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술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은정 과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식물체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국가연구단입니다. 세포를 배양할 때 병충해의 약한 유전자를 미리 잘라서 없애주면 병에 걸리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름 생산량이 높은 유채를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동물이나 식물의 유전자를 교정함으로써 질병의 내성이 생긴 가축, 농작물을 만드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아주 간편한 3세대 기술 크리스퍼 방식이 발표된 이후입니다. DNA를 자르는 효소 단백질과 유전자를 찾아가는 RNA가 따로 있어 RNA 염기 서열만 바꿔주면 수백 가지 질병 유전자에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연구팀도 크리스퍼 기술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 기술로 면역 결핍 생쥐를 만드는 생산 기간을 1년 반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로 유전병을 보다 쉽게 연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념에 머물렀던 유전자 치료에 관한 기술들이 앞으로는 실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혈우병 생쥐를 치료하는 실험에도 성공해 앞으로 이 기술을 암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 이용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실용화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인류의 치명적인 질병인 에이즈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람의 염색체에서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를 아예 없애버리면 에이즈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진은 중국 연변대에서 만든 돼지의 모습인데요. 일반 돼지에 비해 울룩불룩하게 근육이 발달했습니다.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로 근육 생성 억제 유전자를 잘라내 근육을 키운 겁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맞는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었던 유전자 재조합식품, 즉 GMO 기술은 토마토의 DNA 안에 새 DNA를 넣어주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토마토가 물러지는 DNA를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전자 주사 한 방으로 대머리에 머리카락이 나거나 임플란트 수술 대신 이가 나는 유전자 치료제를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전자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물러 생명의 질서에 개입할 경우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최근 인간 수정란의 유전자 교정을 시도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수정란 배아에서 빈혈 유전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유전자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갈수록 논란은 뜨겁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더 이상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자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관련 연구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간의 배아에서 미리 DNA를 자르고 붙이는 편집을 한 뒤 여성의 자궁에 이식할 경우 우수한 형질만 갖춘 맞춤형 아기가 세상에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We don't know what will really happen if you make a change at one place in the genome. Does it really only affect that one? 또한 동식물의 유전자를 멋대로 조작할 경우
유전자 변형종들이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명윤리와 안전성 논란을 우려해 우리 정부도 올해 유전자 가위 기술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전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부모가 갖고 있지 않은 유전자를 줄 수 있다던가 그러한 우려도 역시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원도 최근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인간 유전체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